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년 동안 우리 연구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채널 많은 분들이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100%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채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관심과 또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수한 아이들은요, 가난한 집에서도 태어나고요, 부잣집에서도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만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가난한 집,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나중에 보면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제목으로 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재 아이들은 정말 골고루 태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관계없이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이라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과정, 교육을 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1년 동안 180여 케이스를 상담을 했어요. 그 영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그런 세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 상담을 하면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 영재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그 고민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제가 꼽아서 오늘 뽑아가지고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재 아이들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영재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적 능력이 높고요, 학습 속도도 빠르고요, 사고력도 높고요, 대단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적 능력이 높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제점들을 부모님들이 잘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영재 아이들 중에는요, 또 문제 없는 아이도 많아요. 어떤 부모님들 여기 저랑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재 같지 않네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죠.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데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한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좋은 겁니다. 정말 복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나 영재 아이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고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한 181년 동안 180여 건의 케이스 건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 상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런 상담이 제일 많은데 첫째 그 상담 내용은요, ADHD 관련 문제입니다. ADHD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ADHD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요즘에 너무 그냥 흔하게 너무 많이 씁니다. 조금만 집중력이 떨어져도 ADHD가 아닌가. 또 어떤 주변에 사람들이 애는 너무 산만하니까 ADHD가 아닌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상당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또 어떤 아이들 보면요, 심지어는 ADHD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을 먹이는 거, 이 약을 먹이는 거는 이제 ADHD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중력을 좀 높여주는 약입니다. 사실 ADHD 약이라고 말하죠. 보통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요. 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도대체 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약은요, 사실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집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높여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 약이 사실은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적정량을 사실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을 조금만 많이 쓰거나 조금만 적게 쓰거나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쓰는 거는 가급적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는 약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 영재 아이들인 경우는 사실은 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반 아이들 중에 ADHD라고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수한 아이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ADHD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이 ADHD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늘 상담할 때 이 ADHD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운동 같은 거를 많이 시켜라.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좋으냐면요, 뇌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뇌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뇌가 안정되면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도 안정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신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은 뇌가 건강하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영재 아이들은 이 뇌의 작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흥분성이라고 그래요. 과흥분.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막 산만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높기는 하지만 뭐 어떤 특정한 곳에는 높은데 특정한 곳에는 높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재 아이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은 그러나 관심 없거나 재미없거나 그러면 금방 아주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일반 아이들과 지적 능력이 보통인 100에서 110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들하고 130이 되는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 ADHD라는 성향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요, 정서적인 불안과 강박입니다. 정서적인 불안과 강박이에요. 이 정서적인 불안과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영재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재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각,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영재 아이들이 흔히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하는 걸 보면은 과제 같은 거를 하기 싫은 과제, 힘든 과제를 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어린아이, 특히 유아, 제가 어떤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숙제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숙제를 줘서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숙제를 하느라고 한두 시간이 걸린대. 그거는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기에는 그런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영어 숙제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시간에 나가서 확실히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런 운동 시간을 1시간씩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정서적으로 불안과 강박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잘해야 된다는 완벽주의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완벽주의. 영재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다른 게 바로 이 완벽주의. 부모님들의 기대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기대라는 거예요. 높은 기대.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꾸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가 배가 아파요.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편두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어떤 특징으로 병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 보면은 또 부모님들이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폐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폐 뭐 스펙트럼에서 뭐 그 중에 하나인가.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글자 그대로 스펙트럼처럼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암기를 잘하고 외우기를 잘하고 이런 아이들 보면은 사실 보면은 자폐 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고기능성 자폐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적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사와 또래 적응 문제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적응이 잘 안 되고, 또래들과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들한테 늘 지적을 받아요. 굉장히 우수한데 너무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하라는 거 안 하고 딴짓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릴 때 아직 애가 어떤 질서를 잘 몰라서,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1학년, 이런 아이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꾸 이 적응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할 때는 네가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거의 집에서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사실 학년이 높아지면서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깨닫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안 시키고 적응 훈련을 안 시켜서 그냥 학교에 보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교의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그 다음에 또래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1년 동안 한 180여 케이스를 상담을 하면서 영재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ADHD 관련 문제입니다. 집중력이 낮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을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고요. 둘째는 정서적으로 불안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불안, 그 다음에 강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지나친 그런 과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사와 또래 간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상담의 그 주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부모님들이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상담사입니다. 상담을 전문가들한테 받으러 오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첫 번째 하시고 부모님들이 잘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전문가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연구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후원해 주시면, 또 지원해 주시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